자, 오늘 유튜브가 열일해요. 김건희가 권오수 회장과 20년 지기 사업도 같이 했다. 이런 이제 멘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요 밑에, 여기 이 씨의 공개 발언, 요거를, 우리 송작가 TV의 또 하나의 건의, 문건희정 씨께서 맛깔나게 한번, 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긴데. 그러니까 이거야. 몰라서 그래요. 제 성격. 저 완전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하고 서심없이 잘 지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딱 보면 이쁘장하게 생기니까 다 날 처음에 오해해.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알잖아요. 다 그렇게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좀 이쁘장하면 다들 그렇게 오해한다고 누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나랑 권오수 회장하고도 벌써 20년이에요. 벌써 지낸 지가. 아이 그럼 다 알지. 지금 저 사람하고 뭐 있나?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사장하고도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모를 때는 저랑 사업을 같이 하니까 제가 어쨌든 이것저것 할 때니까 다들 나를 갖다가 애인으로 오해하는 거야. 진짜, 예쁘장하단 말이 본인 입에서 나오네요. 아니 20년 지기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가 좀 예쁘장하면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야. 오늘 연기 너무 메소드하다. 거의 네. 빙의 되셨네. 근데 권오수 회장 20년이면요 남상일 때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이제 그러네요. 권오수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저기를 다 봤다는 거 아니야. 난 신뢰가 가. 20년 전에 애인으로 생각하기에는 힘들죠. 힘들지 이거는. 권오수 회장이 많이 외롭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권오수 회장도. 아니에요. 네. 김건희는 그때 남상일 때도 난 이뻤다 해요. 에? 설마. 그런 그때도 거고. 난 이뻤다고. 내가 수술해서 그래 조금 더 이뻐진 건 있는데 그때도 난 이뻤다고. 그럼 원판이 웬만큼 이뻤으니까 지금 이 얼굴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건가? 그럼 원판 불변의 법칙이야. 나 원래 예뻤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예쁜 여자들 까내리는 건 아우 지겨워. 아니 지겨워. 아우, 지겨워, 이거는 지겨워. 대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본인 얘기하는 거 본인 얘기. 나 미쳐버리겠네. 현실하고 연기가 막 섞여가지고. 눈치 빠르네. 눈치 빨라. 네. 내가 지금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변호사하고 나란히 앉혀놓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네요 우리. 네. 근데 그게 이제 고칠 수가 없는 습성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자체가 이 오랜 사업체를 같이 해온 동업자다라는 관계를 밝히는데. 그렇죠. 자. 우리 정대택 씨 말로는 윤석열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단돈 몇 억이 없어가지고 자,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돈 대서 빌려주는 일종의 뭐라 그러지? 그 스폰서 비슷한 거였어. 근데 사업하는 과정 중에 정대택 씨의 선행되는 투자나 리드가 없었으면 아마 그런 짓거리들을 못 벌였을 상태로 재정관계가 형편없었다 그랬거든. 그럼 도대체 권오수하고 20년 동안 벌여갖고 한 사업이 뭐냐는 거지. 결과적으로 뭔가 부정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거고, 그때부터 김건희하고 도이치모터스는 내부자 거래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야. 정황만 더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 이외에 주가 조작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N사 역시도 코바나 컨텐츠하고 협업했던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협업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협업을. 왜냐면 불법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상적인 사업 관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합작을 하고, 야, 너 우리 이거 사기를 치든지 협박을 하든지 범죄적으로 우리가 떼돈 한번 벌어보자 라는 사이로 이어져 왔다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정말 겁 없이 하고 있네요, 김건희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뭐 나온 거 보면은 전부 다 뭐 권오수 회장도 잘 모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왔잖아요, 김건희 씨가. 잘 알지도 못한다며.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0년을 알아도
잘 모를 수 있지. 뭐 살맛대고 산다고 다 아나? 부부간에 다 알아? 아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모를 수 있다고. 내가 모른다면 모르는 거야.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다가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 김건희라고 하는 개인 하나로만 묶어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문제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이걸 뒷수습하는데 결혼했던 윤석열이라는 남편의 직권을 이용했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이런 주가 조작 정황을 만들어서 시도할 때 증권사나 이런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통보를 다 해줬대잖아. 이거 몰빵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걸립니다. 라고 통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고 나갈 수 있었던 배짱 하에는 그만큼 믿는 구석 없이 이게 할 수 있냐는 거지. 걸려도 자기는 처벌 안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뭐 걸려도 별 상관없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 불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왜? 뒤치다거리 해주는 애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기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내부자 거래에다가 자금 출처도 의심스러운 데다가 이거를 나중에 무마하려고 한 정황까지 어마어마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이 정도 되려고 하면요, 그 증권회사 직원부터 시작해서 그 증권회사 회사 간부, 그 다음에 심지어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간부부터 시작해갖고 엮여져 있는 인물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사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경찰도 무마해 있었죠. 그리고 검사들 자체도 지금 보면은 관련된 자료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만 소환 안 됐고. 그러니까 이걸 까는 데 대해서 검찰한테 대해서 국민의 짐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니네들 증거랑 관련 없는 것까지 깠다. 허위 사실이다. 또는, 관련된 정보 유출이다. 그러니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정보 유출하고 억지로 검찰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도이치모터 문제는 단순하게 지가 개인적으로 해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돈을 집어넣었던 어마어마한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한 거잖아요. 아우 갈치당한 니들이 멍청한 거지. 그러게 누가 그렇게 못생기게 태어나래? 헐. 그게 사기하고 못생긴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당한 사람들이 김건희 같은 조작 세력이 있는지를 몰랐죠. 알고 들어왔겠냐고. 그래 개미들 돈 다 빨아간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범죄로 수사를 받는 것을 떠나서 주가 조작 세력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해가지고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단계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금융범죄나 이런 증권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처벌의 패러다임을 구성할 수 있게끔 철저한 재수사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뭐 지금 삼부토건도 있고 도이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너무 많아. 이것들에 대한 특검을 전부 다 민주당이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아씨 앞으로 5년 동안 내내 특검만 하게 생겼어 국회에서. 지금 한두 개야 지금 걸려 있는 한두 게 개가 지금. 아니야 이 집안은 진짜. 도이치모터 코바나 컨텐츠 그다음에 뭐 평택의 선라이즈 그다음에 삼부토건 기타 등등 부산저축은행 등등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비리라고 연결돼 있는 데는 정말 범죄의 포레스트 검프처럼 아직 학력하고 논문은 결론도 안 났어요. 아니 그거는 진짜 웬만하면 빼고 가고 싶어 바빠가지고 내가 그냥 봐줄게 그거는 그냥 어차피 그거 그냥 사문서에 내가 그냥 봐줄게라고 가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죄들과 이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은폐한 정황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나 최은순, 김건희 이 상황들 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남미에 정말 부패에 쩌든 검사, 기업인, 그 와이프, 그 측근 세력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이냐는 거지. 지난 70년, 50년대 이후에 적폐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렸던 수많은
비리와 짓거리들이 또한 이와 같지 않겠냐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 이제서야 우리 국민들이 "헉, 그럼 지난 수십 년간 이것들이 이 짓거리를 했었단 말이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나경원이 왜 부자인지, 왜 김문성 동생은 90억을 눈탱이를 맞고도 찍소리를 못 하는지, 장지원은 뭘 해서 60억이 넘는 재산을 쌓았는지, 권성동은 뭘 해서 땅을 샀으며, 지금 국짐에서 피를 빨고 있는 수없이 많은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는 저놈들을 누가 그 비리를 저지르고 공모를 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다 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환수해갖고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한테 주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이러한 부당 이익에 대한 것들을 정당하게 배분할 수 있는 철저한 사법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김유정님이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죄 지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다니 쉽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근데- 떵떵거리면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죠.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그나마 알았어. 우린 눈이 띄었단 말이야. 근데 이 기레기 새끼들 때문에 아직도 한 30%에서 40%의 국민들은 이걸 몰라. 근데 기레기들도 거기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한테 코바나 컨텐츠한테 협찬한 것도 국민일보인가? 아, 뭐 그쵸. 그 위인전 쓰던 6시에 퇴근하셨다. 차를 타고 가시는 동안 무언가 마음이 많이 상하신 듯 얼굴을 찌푸리고 언론들도 계시었다. 다 엮여있기 때문에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군데 안 썩은 데가 없다. 여기 다 연결된 사람들. 아니 이게 그러면 도대체 브라질, 멕시코 이딴 남미 나라들하고 다를 게 뭐냐고.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리고 난 이번에 이제 드러나 보인 게 이러한 추악한 범죄에 동원되고 있는 애들이 예전에는 그나마 뭐 검사 나부랭이들 같이 공부 좀 했거나 관료 조직을 했거나 서울대를 나왔거나 원래부터 친일파 계승을 이어온 부자들이거나 뭐 이런 애들이었었던 그런 애들로 카르텔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한테는 언제나 이제 그림이 있었던 거지. 아, 나 아버지 때부터 부자, 할아버지 때부터 그때 일본에 비행기 대주고 막 그랬다니까. 친일파 때부터 잘 살았어. 그래서 원래 내가 잘 사는 거는 내가 굳이 뭐 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린 잘 살던 집안이야. 그랬을 때, 뭐 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는데 뭐 그렇게 가기에는 뭐 하지? 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김건희, 최은순 이런 애들은 자수성가형 쓰레기예요. 자수성가. 그걸 자수성가라고 할 수 있나? 그냥 쓰레기인데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자수성가형 적폐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검찰끈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이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지난 30년 전,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양평에서 모텔하던 아줌마였다니까. 근데 그 아줌마가 검사 하나 후리기 시작해갖고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그 일가가 한 짓거리들을 보세요. 정말 규모도 규모지만 그 막무가내와 그 저열함 그리고 무속이나 치정이 얽혀져 있는 이 품격 없음을 보면 화가 나. 옛날에 우리 펜트하우스나 아니면 요즘 보면 뭐 그 재벌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영화들이 나오는데 재벌들도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지들 나름대로는 품격을 지키려고 하거든. 나쁜 짓을 해도. 근데 이것들은 품격이 없어. 죄의 질이 추잡하고 조잡하고 그리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해쳐가지고 원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따위 비리들을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야. 이 모든 거를 못맞춰서 막아준 게 대한민국의 사법을 관장하는 검사와 판사들이었다는 거지. 아니 정영준 보니까 무슨 품격도 없더만. 근데 그것도 이제 쓰레기 같은 개 중에 쓰레기 같은 애들이 있는데 영화에 보면 그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품격 있는 척하는 악당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입장에 껴주지도 않을 애들이라니까. 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저는 사실은 박정희와 박근혜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사이비 종교들하고 결탁하기 시작한 그리고 법을 공부한 애들이 이 이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이 군사 독재 정권의 민주화 과정 중에서
군부는 털어냈어요. 관료들과 공무원들을 털어냈습니다. 근데 사법 세력하고 언론만큼은 털어내질 못했어요. 그걸 못했네. 진짜. 결국 그래서 그걸 해야지. 그거를 못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털어야죠. 털어야죠. 이번 제대로. 기회가 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윤석열은 그동안 덮여져 있는 진짜 가장 더러운 쓰레기의 퇴비밭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미필적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정화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빌런이다. 엑스맨으로 추종받을 만하다. 하지만 동상은 못 세워주겠다는 생각이에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숨어 있었으면 또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 난 동상 세우는 거 찬성. 가서 사람들 열받을 돌 때마다 던지게? 돌 던지는 거. 아, 그거 괜찮네. 그거 왜 전두환 동상? 투석 동상 이런 거 괜찮네. 전두환 그 무릎 꿇고 이렇게 그 동상 깨졌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 그럼 느낌? 가끔 국민들한테 그런 기회도 줘야 되지 않아? 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 확 다시는 이런 새끼들 안 나서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러면서 돌 던질 수 있게 애들 데리고 가서 돌 던져. 김건희 일가를 모아놓고 거기에 돌을 던져서 일종의 이제 옛날 그 선왕담 그 돌무덤 쌓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까지. 왜? 아니 네, 나는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나는 재산만 뺏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 아, 그건 당연히 뺏어야 되는 그것만 거예요. 뺏었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돌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동상에다 돌을 던지는 걸로. 네. 아니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데 이 재산 없어지면 이제 민주당 지지하나? 걔들도? 윤석열이 그랬잖아. 가난한 가난해지네. 사람은 다 민주당 어. 지지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최은순네 집안을 거지를 만들어 갖고 다음 선거 때 어디를 찍는지 그걸 한번 보면 윤석열의 이론이 맞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